집을 사고 팔 때는 대부분 공인중개소를 거치게 되죠. 당연히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데 이거를 안 내자니 불안하고 내자니 집 보여주고 계약서 한 장 쓰는데 아깝다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중개보수를 둘러싸고 단순히 아깝다는 심정을 넘어서 본격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개보수 요율을 좀 보겠습니다. 요율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자 형태를 그립니다.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의 주택 가격일 때 요율이 가장 싸고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보수도 점점 높아지면서 9억 원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찍게 됩니다. 애초에는 많이 거래되는 주택의 수수료를 좀 낮게 하자 이런 취지였을 텐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중위 가격은 9억 원에 바짝 다가섰고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10채 중 3채는 9억 원을 넘겼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과거에 줄여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단위로도 반값 수수료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다양한 온라인 업체들이 등장해서 반값 수수료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선만큼 받는 거래는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우 찾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적다 보니 집주인이 소위 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강남권의 경우 중개보수가 상한선인 0.9%는커녕 0.2%까지 깎이는 경우도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10%에 달할 정도로 비싼 경우까지 있지만 이들은 꽤 광범위한 업무를 합니다. 중개인이 허브가 돼서 대출과 세금, 하자보수나 보험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처리해 줍니다. 부동산 한번 거래하면 대출에 세금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상당 부분을 대신해 준다면 그 업무와 보수 사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